아침 햇살이 유리문을 비스듬히 비췄다. 먼지가 빗줄기에 반짝이며 춤을 췄다. 나는 언제나처럼 커피포트를 올리고 간판의 스위치를 눌렀다. 봄 책방. 20해가 넘도록 이 불빛을 켜온 게 나였다. 글씨가 조금 바랬지만 아직은 괜찮았다. 나도 이 간판처럼 오래 버텨왔으니까.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현숙이었다. 내 평생 친구이자 이 책방의 또 다른 주인. 현수가, 너 어제 또 늦게 잤지? 눈밑이 시꺼먼네. 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야. 우린 웃었지만 웃음 끝엔 늘 묘한 쓴맛이 남았다. 책방은 작았다. 오래된 소설과 낡은 시집들, 구석엔 아이들이 기증한 동화책 몇 권이 놓여 있었다. 그 작은 공간이 우리 인생의 절반이었다. 현숙은 언제나 손님을 먼저 맞이했다. 나는 계산대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책등을 닦았다. 커피 향은 너 아니면 안 나. 넌 아직도 설탕 3스푼이지? 그래, 인생도 커피도 달아야 살지. 그렇게 매일 아침이 지나갔다. 그 대화를 할 때면 마치 20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때의 우리에겐 꿈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남는다. 오늘 아침 우편함에 낯선 전단 한 장이 꽂혀 있었다. 구 재개발 주민 설명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동네가, 이 책방이, 그리고 현숙과의 일상이 전단 한 장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현수가, 우리도 설명회 나가볼까? 그런 건 구청에서 알아서 하지. 우린 그냥 조용히 살면 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야, 겁 많기는. 그러다 또 잠도 못 잘걸. 그녀의 말투는 평소처럼 시원시원했지만 오늘따라 차갑게 들렸다. 점심쯤 되었을까? 복지관 미영 씨가 들렀다. 두 분 단톡방 보셨어요? 단톡방? 주민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봄책방 주인 보증빚으로 담보 잡혔다고.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요? 미영 씨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봄책방 곧 문 닫는다던데. 현숙 아들이 문제 생겼다며.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화면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현수가, 이거 봐. 이런 글이 돌아다녀. 뭐야, 또 동네 아줌마들이 헛소리 하는 거지. 그래도 혹시 사실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너무 낯설었다. 내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 순자야, 그런 말 하지 마. 나 불쌍한 사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괜히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은 내가 안 나올게.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나섰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밤 책방에 불을 끄지 못했다. 현숙이 없는 공간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 커피 냄새는 식어 있었고 책장 사이로 바람이 새어들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단톡방 알림이 또 울렸다. 띵. 누군가 또 그 루머를 퍼나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우정도 재개발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줄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다. 책방 불빛이 유리문에 비쳤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아닌 초저녁의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40년의 우정이 단 몇 줄의 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봄 책방의 불빛은 조금 더 어두워졌다. 커피 향도 웃음소리도 그리고 현숙의 자리도 그대로지만 다르게 느껴졌다. 며칠째 현숙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와 오늘 커피는 진하게 타. 하던 그 익숙한 목소리가 사라지자 공간이 이상하리만치 커 보였다. 커피 포트를 올리고 컵 2개를 꺼내다가 한참 멈춰섰다. 한쪽은 여전히 현숙의 컵이었다. 꽃무늬가 옅게 바래고 손잡이엔 금이 가 있었다.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 어쩌면 나보다 오래 버텨온 건 저 컵일지도 몰랐다. 책방 문을 나서면 봄 햇살이 골목길을 따라 흘러내렸다. 복지관 앞에 심은 철쭉이 피기 시작했지만 내 눈엔 유난히 흐려 보였다. 단톡방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봄 책방 요즘 사람 없던데 이제 문 닫는데. 들었어? 현숙 아들 빚 때문에 집도 판다던데. 그 아래엔 누군가가 순자 씨도 그 얘기 알던데. 라고 썼다. 나는 화면을 보며 손끝이 굳었다. 내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었다. 커피 향이 식은 채 남은 컵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걱정돼서 한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됐을까? 그녀는 내게 불쌍한 사람 아니야. 라고 했다.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저녁 동네 구멍가게에 들렀다. 평소처럼 물건을 고르는데 가게 주인 윤 씨가 말을 걸었다. 순자 씨, 요즘 책방 일 힘들지? 네. 갑자기 왜요? 아니, 그냥 현숙 씨 일 때문에. 동네가 좀 시끄러워서.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공기가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뭐 별일 아니에요. 사람들 얘기예요. 하지만 목소리가 내 의지와 다르게 떨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 어두운 골목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나는 괜히 고개를 숙였다. 집 문을 닫자마자 한숨이 터졌다. 이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불처럼 번졌다. 누가 불을 붙였는지도 모른 채 다들 장작을 얹었다. 며칠 뒤 복지관 미영 씨에게 전화가 왔다. 순자 씨, 현숙 씨가 오늘 설명회 안 나온대요. 대신 본인이 내일 자료 정리해서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말끝이 맥이 빠졌다. 예전 같으면 그래, 내가 대신 갈게라며 나섰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내가 도우려다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질 않았다. 휴대폰 화면을 켜니 단톡방엔 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현숙 씨가 순자 씨한테 돈 빌리려다 싸웠대.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내 입을 통해 나간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책방 문 앞에 낯선 쪽지가 붙어 있었다.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죠. 힘내세요. 누군가의 선이었겠지만 내게는 마치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기분이었다. 나는 그 쪽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다. 점심 무렵 현숙이 책방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제야 왔네. 내 목소리가 내 의도보다 냉정하게 나왔다. 현숙은 눈을 피했다. 일 좀 정리하러 왔어. 자료 남겨놔야 하니까. 그동안 어디 있었어? 잠깐 정리할 게 있었어. 내 얘기 들었지? 무슨 얘기? 사람들이 우리 둘 싸웠다고 내가 나한테 돈 빌리려 했다고 하던데. 그래. 다들 재밌게 사네. 그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현수가 나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도 피해보고 있다고. 그녀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순자야 그만하자. 나도 힘들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힘이 빠졌다. 현숙은 아무 말 없이 책 몇 권을 상자에 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바람이 불어왔다. 책장 위 먼지가 흩날렸다. 나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그 속에 내가 선물했던 머그컵이 있는 걸 봤다. 컵의 금이 더 깊어져 있었다.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그날 밤 책방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봤다. 길모퉁이 커피집 유리창에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과 억울한 감정이 뒤섞여 복잡했다. 나는 다만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모든 게 이렇게 뒤틀렸을까? 책장 한가운데에 꽂힌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현숙과 내가 봄 소풍 때 찍은 사진이었다. 서로의 어깨에 팔을 얹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꺼내들며 중얼거렸다. 우린 언제 이렇게 금이 간 걸까? 밤새 불을 끄지 못했다. 책방 안에는 커피 향 대신 싸늘한 공기만 맴돌았다. 그리고 그 냉기가 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다. 며칠째 현숙을 보지 못했다. 책방의 시계는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렀고 손님도 줄었다. 나는 습관처럼 커피 포트를 올리고 컵 2개를 꺼냈다가 다시 하나를 넣었다.
이젠 혼자 마시는 커피에 익숙해지려 애쓰고 있었다. 골목을 지나던 복지관 직원이 인사를 건넸다. 순자 씨, 현숙 씨는 요즘 안 보여요? 몰라요, 바쁜가 봐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그 말이 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와버렸다. 몰라요, 평생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동네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나는 혼자 책방 문을 잠그고 구청 강당으로 향했다. 간이 의자들이 줄지어 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뒷자리 쪽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현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눈이 마주칠 법도 한데 고개를 돌린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나는 일부러 현숙에게 다가갔다. 현숙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챙겼다. 지금 바빠. 나중에 하자. 잠깐이면 돼. 나 진짜 미안해서 그래. 무슨 미안? 그녀가 처음으로 내 눈을 보았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널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게 다야? 순자야, 넌 아무 말도 안 한 게 더 상처야. 그녀의 목소리엔 울분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한 발 다가갔다. 그럼 내가 뭘 했어야 해? 적어도 내 편이라는 말 그 한마디라도. 현숙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책방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 편이라니 나도 버티기 벅찼는데.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며칠 후 복지관 미영 씨가 찾아왔다. 순자 씨, 혹시 이거 현숙 씨 거 아닌가요? 그녀가 내민 것은 얇은 봉투 하나였다. 책방 운영비 정산. 봉투 안엔 손으로 쓴 내역서와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맨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남은 돈은 순자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눈앞이 흐릿해졌다. 고마웠어요. 그 짧은 문장이 이별 통보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숙의 집으로 향했다. 골목 끝에 단층집, 철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때 안쪽에서 문이 열리며 현숙의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 순자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잠깐 쉬고 계세요. 그래요, 그럼 이거 좀 전해줘요.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책방 정산표래요. 그냥 돌려줘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골목을 나서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텅 빈 책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숙의 책상 위엔 아직도 그녀가 쓰던 볼펜이 놓여 있었다. 그 펜을 손에 쥐자 잉크가 말라 있었다. 나는 조용히 메모장 한 장을 꺼내 글을 썼다. 우린 언제부터 서로에게 말보다 침묵이 편해졌을까?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렸다. 작고 부드러운 비였다. 나는 그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비가 내릴 때면 현숙이 꼭 말하곤 했다. 순자야, 비 오면 책방 문 닫지 말자. 사람은 몰라도 마음은 들어올지도 몰라. 그 말을 떠올리자 눈물이 쏟아졌다. 우린 같은 비를 맞고 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우산을 쓰고 있었다. 그날 밤 현숙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현숙아, 나 그때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랬어. 오해하지 마.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읽음 표시가 떴다. 그 표시 하나가 내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이제 정말 우린 각자의 방식으로 단절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참는 법을, 현숙은 끊는 법을.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다. 책방 시계의 초침은 멈추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간은 그날 거기서 멈춘 듯 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책방 창틀에 매달린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젖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먼지를 털었다. 낡은 계산대 서랍을 여는 순간 모서리가 닳아 흰 속살이 드러난 파란 봉투 하나가 튀어나왔다. 오래전 우리가 함께 주문했던 문구점 세일 때 산 봉투였다.
현숙은 분홍을, 나는 파란색을 고집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기울었던 색들. 그때의 우리처럼 단순하고 확실했던 선택.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여기서 시작하면 어떨까? 얼굴을 마주할 용기는 아직 없지만 글이라면. 나는 카운터 아래에서 크림색 편지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첫 문장을 쓰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현수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웃었던 날을 기억해? 비 오는 토요일, 젖은 우산들 사이로 손님이 한 명씩 들어오던 날. 너는 말했지. 사람 마음은 젖어야 글씨가 선명해져. 그 말을 나는 아직도 믿어. 그래서 이렇게 젖은 마음으로 쓴다. 펜촉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비 대신 흐르는 듯 했다. 나는 하나씩 꺼내 놓았다. 내가 왜 그날 말이 모자랐는지, 오해를 지우는 대신 침묵을 택했던 겁쟁이의 마음, 그리고 내가 내 편이냐 묻던 그 순간 내가 왜 대답을 늦췄는지. 솔직해지자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내가 내 아들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나는 벌어진 틈을 내 말 탓으로만 돌렸어.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부서지고 있었던 거야. 너한테까지는 무너지기 싫어서, 그래서 더 날카롭게 말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끝내 내 아들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못했을 거야. 문장을 적다 멈춰 창밖을 보았다. 햇살 위로 먼지가 떠올라 작은 혹성처럼 반짝였다. 우리는 마주보고 있지만 다른 우주에 앉아 있었지. 그러나 같은 별을 가리키며 이름을 붙이던 소녀 시절이 있었고, 같은 장화를 신고 개울을 건너던 봄이 있었다. 그 시간들은 누구도 지울 수 없다. 심지어 우리도. 나는 또박또박 적었다. 내 편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늦었지만 지금 말할게. 나는 언제나 내 편이었어. 다만 나 자신을 지키느라 그 말을 너에게 건네는 걸 잊고 살았어. 편지를 2장, 3장, 4장 예상보다 길어졌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책방 전체가 조용히 색을 먹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 나는 요청 대신 제안을 적었다. 우리가 처음 책방을 열던 날처럼 공원 벤치에서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안부부터 말하지 않을래? 그 벤치엔 아직 우리 체온이 남아있을 거야. 다음 화요일 오후 3시. 내가 먼저 앉아 있을게. 서명을 하고 봉투에 넣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뒷면 풀칠 자리에 손가락을 올렸는데 땀이 맺혀 점성처럼 번들거렸다. 봉투를 붙인 뒤 우체국 대신 골목을 걸었다. 현숙의 집 앞 철문은 낮은 바람에도 덜컥거렸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내렸다. 대신 담벼락 우편함에 편지를 밀어 넣었다. 들어가는 소리가 가볍게 났다. 나는 조금 비켜서서 우편함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마치 그 안에 오래된 계절을 집어넣고 온 듯한 기분. 돌아오는 길 빵집 앞에서 단팥빵을 하나 샀다. 현숙이 좋아하던 팥이 가득 들어 과하게 달지도 않은 그 빵. 종이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다. 부스러기가 슬그머니 무릎 위로 떨어졌다. 달큰한 팥맛 뒤로 묘한 씁쓸함이 따라왔다. 우리 관계의 뒷맛. 다음 날 책방으로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 칸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글씨체는 숨길 수 없었다. 시옷자와 희의자를 길게 빼던 그 버릇. 상자를 열자 얇은 스카프 하나와 짧은 카드가 나왔다. 순자. 내 편지 읽었어. 답장을 쓰려다 먼저 이것부터 보낼게. 이건 내가 매번 빌려가던 내 스카프야. 봄바람이 목을 스치면 목소리가 떨리니까 이거라도 두르고 와. 화요일 3시. 내가 먼저 앉아 있어. 나는 카드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스카프의 향기는 오래된 비누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갑자기 눈을 뜨겁게 만들었다. 달력의 화요일에 동그라미를 치려다 손이 잠시 멈췄다. 겁이 났다. 오해가 완전히 거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공포는 약속을 이길 수 없었다. 약속 당일 오전 책방 문을 조금 일찍 닫았다.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둘러보니 색이 내 얼굴보다 더 평온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전화가 울렸다. 미영 씨였다. 순자 씨, 오늘 복지관 프로그램 취소해요. 강사님이 갑자기. 아, 네.
전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괜찮아요. 말끝에 웃음이 실렸다. 내 웃음이 낯설 만큼 가벼웠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벤치는 빈자리였다. 나는 스카프 끝을 한 번 더 여며 앉았다. 손에 땀이 났다. 분홍 진달래가 바람에 몸을 기울였다. 2시 58분. 새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3시 정각, 내 심장이 조금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기다림의 호흡이 몸에 스며드는 시간. 발자국 소리가 잔잔한 흘길을 건너왔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의 그림자는 해가 옮겨도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림자가 내 옆으로 길게 드리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현숙은 한 손에 하얀 종이봉투를 들고 다른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숨을 고르며 내 옆에 앉았다. 말이 먼저 달려나가지 않도록 둘 다 한 번씩 침을 삼켰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나였다. 내 편이라는 말, 오늘은 좀 더 크게 해볼게. 현수가 난 내 편이야. 그때도 지금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얇은 주름이 떨렸다. 나도 말할게. 나는 너한테 서운했어. 하지만 서운함보다 오래 남은 건 내가 같이 겁을 냈다는 걸 이해하게 된 마음이야.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어설프고 조용하고 그러나 분명한 웃음. 그 웃음 사이로 바람이 스카프를 스치고 지나갔다. 계절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봄과 봄이 겹쳐진 듯 했다. 나는 종이봉투를 가리켰다. 그건 뭐야? 그녀가 봉투를 내게 건넸다. 책방 여름 행사 아이디어. 내가 싫지 않다면 같이 다시 해볼래? 나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손글씨로 적은 제안서가 있었다. 비 오는 날만 여는 작은 낭독회. 손님에게서 한 단어 받아 즉흥시 쓰기. 우리가 서로에게 쓰는 공개 편지 제목은 내 편. 나는 고개를 들었다. 좋아. 다 하자. 다만 조건이 있어. 서로 겁이 날 때는 먼저 말하자. 나 지금 겁나. 그 한마디를 규칙으로 하자. 현숙이 크게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좋아. 그 규칙 평생 유지. 우리는 그렇게 벤치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가벼움 속에 무게가 있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의 무게. 그러나 그 무게는 이제 둘이 나눠들었다. 공원 출구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섰다. 나는 스카프 끝을 잡아 그녀의 목에 살짝 둘렀다. 이건 내가 내게 돌려준 스카프야. 그런데 오늘은 내가 다시 빌려줄게. 봄바람이 또 떨리면 우리 규칙부터 떠올리자. 현숙이 웃었다. 응. 나 지금 조금 덜 겁나. 책방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기울어 창문에 금빛이 번졌다. 문을 열며 작은 종이 울렸다. 나는 계산대 서랍을 다시 열었다. 파란 봉투가 없던 자리에 하얀 메모를 하나 넣었다. 오늘의 규칙 먼저 말한다. 그리고 듣는다. 그 다음에 웃는다. 나는 조용히 불을 켰다. 먼지가 일어나지 않게 스위치를 천천히 눌렀다. 책등들이 살짝 빛났다. 봄이 한 번 더 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제때 맞지 못했던 그 봄이 이제야 정확한 주소를 찾아온 것인지도 몰랐다. 아침부터 잔잔한 비가 내렸다. 예보에는 흐림이라 되어 있었지만 하늘은 오래전 약속이라도 지키듯 조용히 젖어갔다. 나는 커튼을 젖히고 유리창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현숙이 말했다던 그 말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엔 문 닫지 말자. 사람은 안 와도 마음은 들어오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여는 첫 낭독회. 이름하여 비 오는 날의 낭독회. 하루 전부터 마음이 분주했다. 책방 한쪽에는 접이식 의자 10개를 놓았고 현숙이 만든 손글씨 포스터를 유리창에 붙였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마음이 읽히는 날입니다. 그 문장 아래에 둘 다 사인을 했다. 나는 순자, 현숙은 현숙. 글자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었지만 오래된 균열이 아니라 숨 쉴 틈처럼 느껴졌다. 현숙은 아침 일찍 도착했다. 비에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말했다. 오늘 진짜 비가 오네. 예감이 좋다. 그래. 봄마다 비가 와야 꽃이 피지.
우린 둘 다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커피포트를 올리는 동안 자연스레 예전 리듬이 돌아왔다. 물은 적당히, 커피는 진하게, 맞지? 그걸 아직도 기억하네. 그걸 잊으면 우정이 아니지. 낭독회 시작까지 1시간 남았다. 비는 여전히 얇게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책방 문을 활짝 열었다. 커피 향이 빗소리와 섞여 골목길을 채웠다. 첫 손님은 복지관의 미영 씨였다. 와,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오늘 주제는 뭐예요? 현숙이 대답했다. 내 편이에요. 서로의 이야기를 낭독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 사이로 빗물이 흘렀고 젖은 우산들이 입구에 줄을 섰다. 책방 안 공기는 따뜻했고 사람들의 숨결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마이크 대신 오래된 스탠드 조명을 켰다. 현숙이 내게 눈짓했다. 순자야, 내가 먼저 읽을래?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손에 든 원고는 지난밤까지 다듬었던 글이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느 봄날 오래된 친구와 나는 서로를 잃었다. 말보다 오해가 더 빠르게 자라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인연이란 결국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아보는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오래 미안했고 그래서 오래 그리웠다. 조용한 박수가 났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눈을 들어 현숙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스카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순간 그날 공원 벤치의 바람이 다시 느껴졌다. 이제 현숙 씨 차례예요. 미영 씨의 말에 현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그동안 내 편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웠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나를 조금 내려놓는 일이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순자를 보며 알았다. 진짜 우정은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거란 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울림이 오래된 나무처럼 깊게 스며들었다. 낭독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커피를 나눴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현숙이 커튼을 젖히며 말했다. 오늘 비 참 고와. 응, 이상하지? 오늘은 비 소리가 따뜻해. 사람들이 돌아간 뒤 우리는 의자들을 정리했다. 책방 안에는 커피 향과 종이 냄새, 그리고 오래된 침묵이 남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새 공책을 꺼냈다. 표지 위에는 현숙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함께 쓴 시간 1. 우리 이걸로 시작하자. 현숙이 말했다. 이번엔 낭독회 기록 남기는 거야. 누가 왔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 다음엔 비 안 와도 열자. 아니, 비 올 때만 하자. 오늘처럼 마음이 젖을 때만. 우린 웃었다. 그 웃음이 책방 벽에 스며들었다. 밖으로 나가니 비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다. 현숙이 우산을 펴며 말했다. 같이 갈래? 아니, 난 좀 더 남아있을래. 오늘은 문 닫기 싫다. 그럴 줄 알았어. 현숙은 우산을 살짝 기울이며 걸음을 옮겼다. 빗방울이 우산 위에 둥근 원을 그렸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우산이 뒤집혔다. 현숙이 놀라 웃으며 소리쳤다. 순자야. 다음엔 내가 커피 타는 거다.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진하게. 그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골목 끝까지 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방 안에 불을 끄지 않았다. 창문에 떨어지는 마지막 빗방울이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정은 잃어버린 계절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봄이라는 걸. 낭독회가 끝난 뒤 책방은 한동안 북적였다. 비 오는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고 다음엔 언제 해요? 묻는 이들도 생겼다. 현숙은 그런 손님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비가 약속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약속이란 건 사람보다 계절이 더 성실히 지키는지도 모른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현숙은 종이컵에 시를 썼다. 오늘의 한 줄이라는 코너를 만든 것도 그녀였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순자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그녀가 불쑥 그렇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싸운 적 없는데? 말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론 아직 싸우고 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서로 용서했지만 완전히 다 털어낸 건 아니었다. 가끔 눈빛이 엇갈릴 때면 그날 공원에서의 싸움이 희미하게 스쳐갔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덮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림자까지 함께 사는 게 우정이니까. 며칠 뒤 아들이 책방에 들렀다. 엄마, 여기 진짜 분위기 좋네요. 현숙 이모도 잘 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전하지. 커피는 아직도 진하게 타. 아들이 책장 사이를 둘러보다가 말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예전에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렸던 것 같다. 그날 밤 책방을 닫고 현숙과 걸었다. 여름이 가까워져서인지 공기가 묘하게 눅눅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작은 벌레들이 날아다녔다. 순자야, 너 그때 편지 쓸 때 무서웠지? 응, 솔직히 손이 다 떨렸어. 나도 그랬어. 내 편지를 읽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중간에 덮었거든. 왜?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걸 알아서.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린 잠시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이 가로등 아래서 흔들리고 있었다. 서로의 발자국 소리가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무렵 현숙은 자주 기침을 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 요즘 환절기라 그래. 괜찮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책방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마다 기침 소리가 골목을 따라 멀어졌다. 그 소리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 하루는 내가 말했다. 현수가 병원 좀 가봐. 혹시 몰라. 괜찮다니까. 나이 들면 다 이래. 그녀는 일부러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피곤이 묻어 있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시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서로의 경계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묻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해 여름 초입, 우리는 마지막 낭독회를 열었다. 주제는 기억의 온도였다. 손님은 예상보다 많았다. 복지관 친구들도 동네 아이들도 아들도 와 있었다. 현숙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끝까지 밝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낭독회 마지막 순서에 나섰다. 손에 쥔 종이가 약간 떨렸다. 기억은 온도가 있다.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고 너무 뜨거우면 금세 타버린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미지근하게 남기고 싶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도 지워버리지도 못할 만큼의 온도로.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번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한참 후 박수가 터졌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해야겠다. 혹시 다음 봄에 이 자리에 그녀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현숙은 조용히 내 옆에 와서 속삭였다. 순자야, 혹시 내일 시간 돼? 응, 왜? 그냥 잠깐 들러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미묘하게 들려왔다. 여름이 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마음을 쿡쿡 찔렀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키우던 라벤더였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나왔다. 아, 순자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셨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천천히 파고들었다. 그냥 감기일 거라 믿었던 그 기침이 예고였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빛이 너무 밝았다.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 왜 나는 점점 어두워지는 걸까? 책방에 도착하자 현숙의 커피잔이 그대로였다. 컵 가장자리에 남은 커피 자국이 묘하게 짙게 보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신 커피의 온도, 그 잔의 무게, 그 향기 올스틸 히.
나는 컵을 씻지 않았다. 그대로 두기로 했다. 언젠가 다시 와서 마실지도 모르니까.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어쩌면 그 소리 속에 현숙의 웃음이 섞여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늘 말했다. 순자야, 여름이 오는 소리는 조금 시끄러워야 해. 그래야 우리가 늙지 않은 기분이 들거든. 나는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 책장이 넘겨졌다. 그 속에 현숙의 글씨가 있었다. 기억의 온도는 사람의 온도와 닮았다. 미지근해서 다행이다. 나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현숙아. 오늘도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 낭독회 열자. 마음이 또 젖을 테니까. 창밖에서 구름이 흘러갔다. 햇빛과 바람 사이로 여름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소리가 꼭 현숙의 숨결처럼 들렸다. 병원 로비의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나는 접수대 앞에서 번호표를 쥔 채 서 있었다. 보호자분이세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라는 말이 목에 걸렸다.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종이에 적힌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김현숙. 내 손끝에 걸린 잉크의 거칠기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현숙은 검사실에서 나왔다. 하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얼굴이 조금 작아 보였다. 순자야, 점심 뭐 먹을래?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지만 눈가에 색이 발해 있었다. 일단 의사 얘기부터 듣자. 그래, 듣자. 우리는 의사 앞에 나란히 앉았다. 의사는 설명을 길게 늘어놓았다. 단어들이 하나씩 허공에 붙었다가 천천히 떨어져 내렸다. 경과 관찰, 약물 치료, 조심, 무리 금지. 죽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떠올렸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올 수 있는 것. 병원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따뜻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움직였다. 여름은 사람을 재촉한다. 순자야, 우리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책방으로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가 줄어든 우리 사이에서 구두굽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책방에 들어오자 그녀는 곧장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나는 물을 건넸다. 괜찮아. 그녀가 웃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 현수가. 응. 무섭지?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가 떴다. 조금.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붙었다. 종일 그 말을 떼어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꺼냈다. 낡은 연분홍 편지지. 오래전에 사두고 쓰지 못했던 것. 영자야로 시작했을 뻔한 수많은 편지들 대신 나는 오늘 처음으로 썼다. 현수가. 세 글자를 쓰는데 시간이 걸렸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이름이라서. 현수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나는 내가 무서워한다고 말해줘서 더 고맙다. 우리는 자주 강한 척을 하느라 늙었다. 이제는 약하다고 말해도 괜찮다. 약한 채로 나란히 걷자. 내일 책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흑설탕 라테를 만들게.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내일 아침 책방 문틈으로 슬며시 넣어두자고 마음먹었다. 오래된 버릇처럼 나는 마지막 줄을 고쳐 쓰려다 멈췄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는 언제나 다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다. 다음 날 문을 열자 벨이 울렸다. 현숙이 먼저 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뭐야, 이건? 너 먼저 열어봐.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흰 봉투가 몇 장 들어 있었다. 겉면에 날짜가 쓰여 있었다. 비 오는 날, 숨이 조금 차는 날, 사과가 먹고 싶은 날, 아무 이유 없이 슬픈 날. 그리고 마지막 한 장. 봄이 2번 오는 날. 이게 뭐야? 편지. 매일은 아니어도 그날이 오면 하나씩 열어봐. 나는 웃으며 장난을 쳤다. 유서냐? 그녀도 웃었다. 유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쓰는 거야. 남겨진 사람을 위해. 나도 살아있으니까 지금 쓰는 거지. 그녀는 갑자기 기침을 했다. 기침이 잦아들 때까지 나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뼈의 각도가 낯설었다. 오늘은 어떤 편지를 열까? 그녀가 물었다.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슬픈 날 같아. 우리는 봉투를 함께 열었다. 그녀가 쓴 글씨가 나왔다. 슬픔이 이유를 달고 오면 오래 머문다. 그러니 오늘은 이유를 묻지 말자. 슬픔이 왔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커피를 조금 더 달게 마시자. 내가 먼저 조그맣게 웃을 테니 너는 크게 웃어줘. 우리는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설탕을 2스푼 더 넣은 커피를 마셨다. 달고 쓰고 뜨거웠다. 같은 한 잔을 마시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온도로 기억할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비가 왔다.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는 물길이 글씨처럼 보였다. 나는 비 오는 날 봉투를 열었다. 빗소리는 과거의 발자국과 닮았다. 어제의 우리, 그제의 우리, 오래전의 우리가 한꺼번에 다가온다. 비가 그치면 발자국은 지워지겠지만 흙은 더 단단해진다. 그 위에 다시 걷자. 나는 조금 천천히 걸을 테니 너는 내 옆에서 보폭을 맞춰줘. 나는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현숙은 눈을 감고 들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보폭 맞추는 건 내가 잘해. 내가 말했다. 알아. 내가 내 보폭을 외워서 늘 먼저 알아채지. 그녀가 웃었다. 어느 날은 숨이 조금 찼다. 우리는 문을 일찍 닫고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숨이 조금 차는 날 봉투를 열었다. 숨이 차오르면 말 대신 손을 잡자. 손이 말보다 먼저 진실해진다. 내가 손을 놓지 않으면 너도 놓지 마라.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하자. 나는 그 편지를 읽다 말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의 선들이 내 손바닥의 선과 포개졌다. 그 선들의 교차점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두 소녀가 다시 만나고 있는 듯 했다. 순자야. 응.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 남겨지는 거. 나는 남겨지지 않을 거야.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내가 너한테 남겨질 테니까. 너는 나를 장난처럼 떠올리면 돼. 커피를 태웠을 때, 편지를 접다 찢었을 때, 비 오는 날 신발이 젖었을 때. 그럴 때마다 나를 조금씩 써. 어떻게? 너답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깊어졌다가 멎었다. 여름의 소리는 언제나 급하게 왔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소리가 멈춘 자리엔 침묵이 남고 나는 그 빈대를 오래 바라봤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걸 가져다 준다. 우리는 그걸 이제야 배우고 있었다. 한 달쯤 흐른 뒤 복지관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낭독회 대신 편지 읽기로 이름을 바꿨다. 현숙이 사람들 앞에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져서였다. 의자가 가운데 놓였다.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았다. 나는 손에 봉투를 쥐고 있었다. 마지막 봉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의 봉투는 특별했다.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읽는 날. 나는 봉투를 열고 천천히 읽었다. 사람은 언젠가 이야기가 된다. 우리의 말다툼도, 우리의 화해도, 우리의 커피 냄새도, 서투른 글씨도.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맞춰진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그래서 나는 우리 이야기를 책방에 남기고 싶다.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언젠가 이 책을 꺼내 읽고 미지근하게 따뜻해지기를. 그게 우리가 늙어도 늙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 훌쩍였다. 현숙이 내게 눈짓을 했다. 마지막 문장을 나에게 맡기는 눈빛이었다. 나는 내 말로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커피를 끓일 겁니다. 혹시 한 사람 몫이 비어도 향기는 두 사람 몫으로. 박수가 났다. 작고 오래가는 박수였다. 모임이 끝난 뒤 현숙이 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너 가져. 뭔데? 너의 편지들. 나는 놀랐다. 내가 쓴 편지들이 차곡차곡 붙어 있었다. 끝장에 내 글씨가 하나 더. 봄이 2번 오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아직 안 보낼 건데. 알아. 그래서 마지막 장은 비어 있어. 나중에 내가 내 손으로 채워. 무슨 말이야? 나 없이도 내가 쓸 수 있다는 뜻.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장이 빈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봄이 2번 오는 날 아직 이어쓰지 못했다. 문장을 고르는 대신 나는 그 페이지에 작은 점을 찍었다. 오늘의 온도만큼. 며칠 뒤 현숙은 더 자주 쉬었다. 나는 더 자주 조용히 웃었다. 웃음이 약이고 침묵이 붕대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에서는 큰 약속이 줄고 작은 약속이 늘었다. 오늘은 창문을 내가 열게. 설탕은 반 스푼만. 손은 내가 먼저 잡을게. 그런 약속들이 하루를 붙잡았다. 어느 늦은 오후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시간. 현숙이 내게 말했다. 순자야, 혹시 기억해? 국민학교 3학년 그 홍수. 기억하지? 내가 날 데리고 너희 집으로 뛰었잖아. 그때 엄마가 그랬어. 사람은 물밀듯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지만 손 하나는 꼭 잡고 있어야 산다고.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 그때부터 손 연습을 했나 봐. 그래. 그 연습 덕분에 지금까지 왔지. 해가 기울고 책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종이와 잉크를 꺼냈다. 안내문을 적었다. 다음 낭독회 봄이 2번 오는 날. 날짜 대신 작은 꽃 그림을 그렸다. 사람들은 날짜를 물을 것이다. 나는 대답하겠지. 날짜는 아직 몰라요. 봄이 2번 올 때를 기다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마지막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열지 않았다. 대신 귀에 대보았다. 종이 안쪽에서 현숙의 숨이 아주 작게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속삭였다. 알았어. 아직은 아니야. 봉투를 다시 상자에 넣고 불을 끄려다 상자 뚜껑 안쪽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그녀의 글씨였다. 봄이 2번 올 때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오게 하자. 나는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그 둘은 요즘 내 안에서 쉽게 바뀐다. 웃음이 눈물의 문을 열고 눈물이 웃음의 불을 켠다. 그 불이 잦아들지 않게 나는 조금 더 긴 밤을 지켰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여름은 여전히 시끄럽다. 그 시끄러움 속에서 나는 내 숨을 세어본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음속으로 편지를 한 통 더 쓴다. 현수가, 너 없는 내일이 오더라도 너로 가득한 오늘을 잘 접어두었어. 내일이 펴지면 오늘의 주름이 아름답기를. 책 위에 상자를 올려두고 불을 끄자 어둠이 방 안으로 잠겨들었다. 어둠도 미지근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온도. 그 온도 속에서 나는 안다. 봄은 약속처럼 오고 가끔은 우리가 불러내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2번째 봄을 반쯤 데려왔다. 나머지 반은 내일의 일이지만 오늘의 편지가 길을 밝혀줄 것이다.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모든 걸 얼렸다. 책방 창문에 성에가 끼면 나는 손바닥으로 둥근 원을 그려 밖을 내다보았다. 사람들이 목도리를 고쳐 매며 지나갔다. 그들 사이로 현숙의 걸음걸이를 닮은 뒷모습이 보일 때면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하지만 늘 엇나갔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어디에도 없었다. 현숙이 떠난 건 작년 겨울 첫눈이 오기 전날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담담했다. 순자야, 내일 눈 올 것 같지 않니?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눈은 그 다음날 새벽에 왔다. 그녀가 마쳤다. 그날 아침 나는 창문을 열지 못했다. 눈이 하얗게 쌓인 골목길이 너무 조용해서 세상이 그녀의 호흡까지 덮어버린 것 같았다. 그 후로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책방 문도 닫았다.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 밖에 붙은 임시 휴업 종이에 구겨진 귀퉁이가 하루하루 더 접히고 있었다. 시간이 그렇게 접히고 또 접히며 흘렀다. 하지만 이상한 건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뀐다는 거였다. 날카로움이 둥그러지고 무게가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새벽 꿈을 꿨다. 책방 안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고 현숙이 들어왔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순자야, 또 비 온다. 낭독회 열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울며 웃었다. 눈을 뜨니 새벽이었고 창문 밖에서 진짜로 비가 오고 있었다. 그날 나는 문을 다시 열었다. 첫 손님은 바람이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먼지가 떠올랐다. 두 번째 손님은 기억이었다. 계산대 위에 놓인 스카프. 그녀가 남기고 간 그것을 나는 여전히 빛바랜 향기째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책방을 다시 채웠다. 먼지를 털고 벽에 사진들을 정리했다. 비 오는 날 낭독회의 사진들. 그 안에 현숙은 늘 같은 자리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만 옮긴 것 같았다. 이 책방 전체가 이제 그녀의 방 같았다. 봄이 다시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봄은 다르게 왔다. 햇살이 부드러웠고 바람이 따뜻했다. 현숙이 떠나기 전 남긴 편지, 마지막 봉투. 봄이 두 번 오는 날. 나는 아직 열지 않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작년 봄보다 분명 2배는 화사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이제야 봄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봉투를 꺼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많은 편지를 열어본 손이었고 이별에도 조금 익숙해진 손이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했다. 순자야. 내가 없다고 너무 오래 울지 마. 우리는 이미 두 번째 봄을 살고 있어. 처음 봄엔 서로를 알아봤고 두 번째 봄엔 서로를 이해했지. 이제 세 번째 봄이 온다면 그건 내 몫이야. 그때는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아줘. 그러면 나는 내 옆에 있을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웃음 안에 숨어 있을 테니까. 글을 다 읽자 종이 끝이 젖었다. 눈물인지 손의 온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꽃잎이 한 장 책상 위로 떨어졌다. 바람이 향기와 함께 들어왔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순자 어머님, 이번 봄 프로그램에 어르신 낭독회를 다시 열까 하는데 혹시 진행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비가 오면 더 좋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천천히 책방 문을 열었다. 밖에는 햇살이 흩어지고 있었다. 길가에 핀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계산대 및 서랍을 열었다. 파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예전에 내가 현숙에게 처음 썼던 그 색이었다. 새로운 편지지를 꺼내 천천히 글씨를 썼다. 현숙아, 이제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거야. 너처럼 따뜻하게, 너처럼 다정하게. 그리고 비 오는 날엔 내 이름으로 낭독회를 열 거야. 우리의 이야기처럼 미지근하고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로. 나는 편지를 접고 창가에 올려두었다. 햇살이 종이 위에 부드럽게 번졌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이 현숙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책방 문 앞에 포스터를 붙였다. 비 오는 날의 낭독회 두 번째 봄. 그 아래에는 작게 이렇게 적었다. 함께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편지. 나는 문을 닫고 불을 껐다. 하지만 창문에서 스며드는 빛은 꺼지지 않았다. 봄이 두 번째로 왔다. 그리고 나는 그 봄 속에서 다시 살아있었다. 삶은 잃어버리는 계절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계절을 기다리는 일이다.